이하여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전형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면접이 들어가 있어요. 면접이 20%씩 반영이 되어 있고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없는 교과 전형에 면접 플러스. 면접은 재시험 면접은 아니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구술 면접이에요. 그래서 뭐 인성, 자기 주도성, 전공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런 걸 이제 본다고 하는데. 근데 날짜가. 그쵸.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전에 면접이 있다 보니까 요 이하여대 지역 균형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정도 라인을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준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대를 어떤 애들이 쓸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대 라인을 쓰는 친구들의 공통점의 학교가 라인이 나와요. 연대. 연대 교과가 수능 최저 없는 없죠. 면접이에요. 네. 자, 이대 수능 최저 없는 교과의 면접이죠. 다만 면접이 연대는 재시문이고 여기는 구술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또 뭐가 껴있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한양대. 그러니까 요렇게 가입한 데 없어. 여학생들이 이대 교과를 쓸 때 일단 요렇게 세 장 라인을 쓰는 거야. 일단 픽스해 놓고 나머지를 한다. 거기서 내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자신이 있으면 저 수능 최저 준비하면서도 요 하루는 요거 투자할 수 있어요 라고 가는 거고, 여기서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종합전형으로 빠지는 중. 그게 아니면 수능 최저를 하더라도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거죠. 2함 라인으로 한 장을 더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대 지역 균형을 쓰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고민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카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좀 특이하고, 차라리 얘네가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으면 좋은데, 그치. 그렇게 하면은 이하여대 지역 균형 완전 망하죠. 안 가죠. 애들이 더 안 갖고 하냐. 그치. 얘네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결정해라. 그치. 차라리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대신 이제 추천 인원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재적 여학생이 5%라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고 같은 경우는 5%면은 2등급 급초반이란 말이죠. 그쵸. 예? 근데 남녀공학에서의 여학생의 5%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재적 학생 비율의 이 프로테이지는 성적의 프로테이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원하는 인원의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얘네도 뭐라 썼냐면 최대 10명까지. 그러니까 200~300명 되는 학교에서는 5% 하면 15명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안 돼. 10명? 최대 10명까지 쓰고, 요거 안 되는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0명이 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요 정도 써. 왜냐면 그래도 이대를 내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쓴다? 학교에서 권장하는 등급대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봤자 제가 볼 때는 이제 2등급 급초거든요.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데 뭐 자사고나 이런 부분까지 넓어가면 여기는 뭐 2등급 중후반대도 서브를 하겠죠. 왜냐면 면접이라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이제 면접을 바라볼 거냐. 이게 이제 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하여대의 이 인문계열 입시 결과를 보시면 생각보다 지금 등급 컷대가 굉장히 폭이 넓죠?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1.24예요. 거의 한양대학교 교과전형 맞먹죠? 그런데 쭉 밑에서 뭐 특수교육 빼고 중어 중문, 뭐 의료산업, 영어 영문 쪽으로 가면 1.9 라인. 그러면 여기 라인은 거의 평균간대에서 보던 입결 결과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넓어? 면접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만 학교 평균을 제가 계산해 을 봤어요. 2021 입결 기준하면 1.74예요. 그리고 2022 입결 기준하면 1.71. 그리고 작년 2023 입결 기준하면 1.73이라고 하는 결과. 그래서 1.7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7을 우리가 딱 잘라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이 정도 라인이 나오겠죠? 일단.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과들을 보세요. 거의 다 사범계열, 교육계열. 이대 이 초등교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거든요. 왜냐면 교대를 빼면 거의 유일한 거의 교육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고, 교육공학과 마찬가지 사회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교육학과 전부 다 사범계열. 여기에 정치외교,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요 정도 라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들이다. 이대에서 가장 인문계열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선호하는 과. 그렇죠. 내신 컷들이 여기만 갖고 잘라보면 거의 1.5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 정도. 요 밑으로도 다 인기 학과들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인문계열 기준 하는 거니까. 하지만 앞에 있는 정도만큼의 메리트는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밑으로 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 약간 비선호하는 학과들, 그냥 아니면 그냥 좀 무난하게 그냥 지원해서 내가 뭐 다른 준비 안 하고도 소위 얘기하는 조금 내가 잘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학과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문계열 전체 기준은 한 1.7 정도는 되긴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과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에 대한 차이가 입시 결과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여기도 제가 이제 3개년치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3개년치 계산을 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현재 작년 입결에서 인기 있었던 학과들의 대부분들이 다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1.7 이내에 네, 있네요. 다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 밑에는 다 하위권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죠. 뭐 행정학과 정도는 좀 빠진다고 그쵸. 하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여기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교과의 면접이다 보니까 3개년치 입시 결과의 기준이 생각보다 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인문계열을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화여대를 쓸 거다. 그럼 일단 1.7을 기준으로 하자. 대신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뭐 1등급 후반대에 있는 친구들도 과감하게 내가 한 장 정도를 한번 써보겠다. 수능 최저 이전에 면접이 있지만 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자연계가 조금 궁금해지는데 특수성이 얼마나 반영이 됐을지. 이화여대 자연계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인문계열에 비하면 모집 단위가 좀 적죠. 네. 모집 단위가 좀 적다 보니까 그냥 숫자만 봤을 때는 이게 인문계열보다 뭐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20일 평균이 1.7일이래요. 1.7일. 그리고 22 입결이 1.73입니다. 그리고 23 입결이 1.72예요. 인문계열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느낌상 학교가 어느 정도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화여대는 쓰는 그 지원자 집단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닌가. 합격 컷들이 1.7대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좀 인기 학과들, 뭐 화공이나 간호나 뭐 수학교육이나 이런 학과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연계열이지만 불구하고 1.7 기준에서에 대해 라인으로 잡으면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오히려 밑으로 가면 뭐 건축도시, 식품생명, 뭐 기후에너지, 뭐 식품영양.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전통적으로 여학생들이 자연계열로 많이 가던 부분들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진짜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남초 현상이 심한 요 구역으로 여학생들이 대거 진출을 하면서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화공 흰소재,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과, 뭐 컴퓨터 공학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화학생명 분자화부 1.48이에요. 근데 기존 보세요. 21, 22 때면 1.6대 정도의 성적자 유지하던 과들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과가 인기가 이제 많이 있어졌다. 반대로 밑에 있는 과들도 보시면 1.7에서 1.8 사이 라인을 그냥 쭉 유지하는데 거의 그대로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등급의 편차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과 특성상 예전부터 그냥 쭉 원래 요 정도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았던 과들. 여학생들은 인기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여기를 내가 1순위 학과로 생각하고 쓰기에는 좀 애매하고. 포지션적으로 4번 카드나 5번 카드로 써서 붙으면 나쁘지 않다. 요 정도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면접도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만 하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껴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충원율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지만 여기도 충원율은 100%가 다 넘게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심지어 이하여대는 학교에서 70% 컷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50% 컷을 갖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기준했는데 1.7인 거고. 다른 학교들이 되게 70% 컷을 기준한 거하고 조금 상향이 틀리잖아요. 근데 왜 50% 컷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냐? 면접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의 변수를 우리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면접의 변수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면접 때문에 1.5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저는 더 먼저 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해요. 면접 때문에 1.8이 붙을 수도 있고 1.9도 붙을 수 있어 라고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4도 떨어질 수 있고 1.5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고, 예? 이제 소년 입장에서는 이 면접이 희망 고문인 거고. 그렇죠. 예. 해보면 코걸이고 예. 기회면 귀걸이라고 보는 관점이 틀린데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죠. 이 상담을 할 네. 때 1.8, 1.5에 저도 2대에 권해주죠. 하지만 그게 1번 카드일 때 권해주는 거지. 그치, 여기를 그치. 뭐 예. 밑에 카드로 돈다 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저는 1등급 초반 때에서도 2대를 뭐 쓰네 만에 하는 친구들한테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100%가 아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한양대를 써라. 그렇죠.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하여대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2025 입시도 봤거든요. 근데 얘는 안 바꾸더라. 요 체제로 그대로 그냥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충원율이 일정 이상 돌고 우리를 지원하는 집단들의 등급대 풀도 정해져 있고 거기서 어차피 면접으로 걸러낼 수 있는 풀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답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면접도 그 방식에 대입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안 그러면 이런 등급대가 계속 유사하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변수들이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최종 합격자 근데 50% 것이 변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죠. 물론 진짜 70% 80% 것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제적 인원의 5% 최대 10명이면은 지원하는 학생들을 아무리 제가 후하게 따져본다 하더라도 2.4 이상 넘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자사고나 외부 애들 빼면 일반고 기준에 했을 때는 아마 2.12 이내가 넘어가면은 정말 학교에서 그렇게 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요 정도 라인이다.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자.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여기는 1.7. 그래서 1.8까지. 요 정도 라인까지는 추천받아서 쓰자. 왜냐면 요 정도면은 제가 볼 때 10명이 아니라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일 거야. 어이, 그치. 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그 숫자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의 근거는 데이터들이 누적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근거가 정해지는데 아직은 좀 불확실하잖아요. 다만 그래도 전형이 바뀌지 않고 유지됐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저 근사값을 찾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근사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근사값치에서 이화여대를 좀 바라보자. 이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입결만 딱 보고 기준을 잡아서 판단 안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는 솔직히 한양대 빼고는 다 변수가 있다. 아무튼 수능 체제가 완화되거나 아무튼 변경됐거나 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년 입결만 대입해서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최소 2개년치 아니면 3개년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따져보시고 각 모집 단위보다 변동됐던 상황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는 제가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뭐 저도 지금 바빠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화여대 편 마무리하게 됐고요. 다음에는 이제 중경외시 라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이거와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번 또 소개를 저희 한 원장님하고 함께 또 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연구소의 김소장. 예, 지금까지 한원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